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토요일 주간정리방송의 5%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려요. 근데 온도가 괜찮아서 다니시 좋은 날씨 같습니다. 자, 주말 쉬시는데 저와 같이 또 주식 공부해 주시고 같이 투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용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번 세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4년 AI 빅뱅의 버블을 타고 가자. 정말 타고 가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전히 급내하시고 불안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모두가 화놓을 때는 그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비관론도 있고 불안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가져가셔야 되고 기준을 잘 잡고 중기는 홀딩, 단기는 뭐 포트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져가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항상 시장을 기준으로 봐요. 진짜 또 오면 제가 차트도 어서 말씀 많이 드리고 다 보셔야 될 건데 내가 5년, 10년, 뭐 10년, 20년 투자할 거 아니면 꼭 차트를 보세요.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이 겉모습이나 어떤 풍기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에서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꼭 차트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자, 시장을 기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포트, 주식, 가격까지 말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대장주 포트 계속 우리가 꾸리고 있고요. 여전히 빅 트렌드는 AI 빅뱅, 자, 한국 반도체 시대 온다까지 말씀드렸고 거기서 확장될 수 있는 바이오, 자, 우리나라 로봇 그 외 성장 테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흐름은 그래요. 작년 말에 연말 연간 기준도 저 전망을 했고 올해 초에 2분기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자, 미국은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것 진짜 대장주를 그냥 가져가십니다. 일부를 제가 한 900불 중반에서 엔비디아 좀 팔긴 했지만 나머지 80% 들고 있는 거고 11월 대선까지는 상방이라 봐요. 큰 흐름상. 큰 흐름이 그렇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FMC 보고 있듯이 금리라 할 거 아닙니까? 금리는 한 6월달 정도로 할 거라 보는데 그때 살짝 조심하고 뭐 현금 비중 만들든지 하면 돼요. 그리고 미국은 항상 성장과 실제 은행의 기준인 FM입니다. FM 시장. 전 세계 금융과 투자의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수급 위주죠. 수급 분석 위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실제로 그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자, 근래 제가 한국 반도체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리면서 메인 반도체 섹터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4월달 총선이 있어요. 뭐 밸류업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그때 제가 지금 로봇 같은 거 살짝 익절하는 것처럼 현금 비중이 살짝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2022년부터 했죠. 10년 할 겁니다. 10년 할 거고 어차피 저희가 이거 엄청 막 늘려서 뭐 수천 명, 수만 분 보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끼만 소수 정예로 저는 할 생각이에요. 지금 봐주시는 분들 상당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뭐 프리미어 하든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같이 봐주시는 분들한테 재밌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투자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주식은 해야 됩니다. 여전히 주식을 해야 되고 뭐 단기로 수급이 어때서 종목 장세 어떻다 이런 단기 흐름보다도 큰 기준을 계속 잡아가는 주간 방송이 될 거고요. 3월을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가 2월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월봉이 어떻다, 3월 초가 중요하다 엄청 마음 졸이며 봤잖아요. 제가 과정 관련 차원인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월 양봉 상당히 강하게 났고요. 4월 전략도 제가 뭐 살짝 현금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의 빅이슈 구간 글로벌적이었죠. 이번 주에도 많이 보고 내용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엔비디아 간 개발자 컨퍼런스 GTC 잘 끝났습니다. 내용 되게 좋았고 일본이 살짝 우리가 봤던 BOJ도 잘 끝났어요. 자, 그리고 FMC 금리 관련 그다음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보면서 한국 반도체에 더 자신감을 줬던 마이크론 어닝과 실적이나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한국은 항상 수급을 봐야 되죠. 수급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차별화를 보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시간이 온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작년 엔비디아, 하이닉스 얼마 전에 딴 거 진짜 살 겁냐 했을 때 72,000원대 3전까지 말씀 더 드리면서 크게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게 정말 좋은 거고 이게 우리나라 정시나 경제나 무역 쪽에 다 변화를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밌게 자, 대장주의 꼭지 시그널 예전에 한번 제가 공부 시리즈에서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테슬라를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나쁘게 얘기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테슬라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꼭지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작년에 한번 나오긴 했죠. 300불 근처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나 S&P는 살짝 빠졌어요. 제가 음봉을 맞았다 해서 목요일날 살짝 부담을 느꼈잖아요. 뭐 단기름이니까. 근데 나스닥은 플러스 났습니다. 애플이 그렇다 하더라도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3%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3% 올랐고 나스닥 올라갔는데 혹시나 또 다우를 걱정한 분이 계셔. 근데 다우는 옆에 띄워놨지만 30종목, 다우 30개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아마존 들어왔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 엔비디아는 없어요. 자, 애플과 MS는 있습니다. MS는 좋죠. 신고가 근처인데 요새 보면 나이키가 좀 안 좋아요. 나이키가 중국도 봐야 되고 글로벌 소비랑 연관이 돼 있긴 한데 그 외 보잉도 좀 안 좋죠. 그래서 다우 30은 약간 편협해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S&P 500이나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스닥이 지금 흐름 괜찮아요. 그때 한번 월봉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월봉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좁고 굵게 가는 장세를 인정하면서 밸류 어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 확고하다는 거는 추세를 보기도 쉬운 거예요.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도 괜찮고 제가 지난주인가 몇 년 동안 보면서 뭐 살짝 빠지더라도 추세는 계속 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전히 추세 괜찮습니다. 추세 좋을 때 겁낼 거 없어요.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빠지더라도 시간을 다 줘요. 자, 금주에 봤던 여러 가지 빅이슈들이 있었는데 FMC는 결국 어제도 한번 나왔죠. FMC 말고 또 파월이 살짝 또 연설이 있었는데 큰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자, 비둘기 파월로 변한 거예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산트랠리가 왔지 않습니까? 11, 12월 달에 그때 원인을 줬던 게 이때죠. 보시면 요때부터인가? 요때부터는 요때부터 보이시죠? 요때 산타랠리 갈 때 갔는 게 FMC 11, 12월 달에 완전히 비둘기로 바뀌었어. 그래서 파월이 야 바이든한테 니 뭐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 안 좋으니까 정치적으로 파월이 변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전히 파월이나 연준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저는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자, 트럼프랑 바이든의 이도구도기 때문에 어쨌든 파월은 트럼프가 사이가 더 안 좋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기대했던 3회는 아마 6월, 9월, 12월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6월입니다. 5월달도 사실 동결이에요. 5월도 동결입니다. 5월달도 별로 볼 거 없어요. 이래 되면 저희가 3월 20일 끝나고 5월 1일, 6월 10일인데 큰 흐름상 미국은 FOMC 기준으로는 6월달 돼서 야 금리 인하할 거냐 말 거냐 볼 거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죠. 그때 금리 인하 확률이 한 60 몇 프로. 6월 10일입니다. 한 66%, 원래 80%도 가고 그랬는데 좀 떨어지긴 했네. 어제 썸무슨 한마디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하는 게 지금 FM이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연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딱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3회 정도 이해할 거라고 점도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4.75 정도. 지금 5.5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이죠. 그리고 중요한 QT가 이제 양적 타이트닝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막 줄이는 건데 이걸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뭐 포퓰리즘이든 대선 말씀드리면서 줄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축소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글로벌 금융 쪽으로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가 막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는 좋은 추세에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러셀리치를 보고 있으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지만 살짝 중소형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왜 금리가 떨어지면 이 고금리에 힘들었던 뭐 좀비 기업이나 힘들었던 기업들도 살짝 숨통이 튀잖아요. 자, 그런 면 때문에 중소형주도 보고 종목 확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AI 영향도 봐야 되고 파월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고용이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노조가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도 안 좋으니까 그냥 2천만 명을 잘라버려. 진짜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또 확 또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지표는 미국 경기 볼 때 항상 봐야 돼요. 이게 2008년에 서프라임 때였을 때 빠지다가 반등 줄 때 있잖아요. 그때 QE를 했을 때도 딴 사람 아무것도 안 봤어. 그냥 미국은 고용률, 실업률 이것만 봅니다.
이게 올라오면 이게 바뀌면 미국 경기나 증시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계속 보고 있다.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옛날에 그 재무부 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 이분이 사실 말이 조금 과격하긴 해요. 예, 근데 또 보는 또 인사이트는 있으시니까 야 지금 경기 그래 좋고 하는데 무슨 금리나 하냐 계속 유지해야 되지 이런 얘기 하시긴 했어요. 근데도 어제 10년물은 떨어졌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줄을 꺼놨던 3.3 이게 올해 2월달에 올랐을 때 떨어져 장이 괜찮았잖아요. 3월달까지 괜찮다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됐는데 찍고 다시 떨어졌죠. 예, 금리 같은 거 차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3 안 넘어가고 4.33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4.19입니다. 또 4% 때문에 등락하면 좀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리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제가 정시하는 이유 중에 비관론은 많아요. 예, 비관이고 긍정이고 다들 좋다 하면 그때 팔아야 되거든. 그때 대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비관론이 있기 때문에 자, 비관론이 볼 때 이번 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야 미국이 리세션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얘들도 리세션을 보진 않아요. 워낙 미국 소비나 고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나 자산 효과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 있어. 이거 있으면 항상 불황이었고 안 좋았어. 상업용 부동산 여러 리스크가 있어. 이거는 제가 주식이나 관련 지표를 다 보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저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보고 있지만 여기 있나? 어디 갔지? 이게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금융의 금리도 봐야 되겠지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간의 금리 차 발행을 할 때 보면 채권 등급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에요. 전혀 금융 쪽이나 시스템 쪽에 작년이나 재작년 크게 겁을 줬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붕괴들 안 좋은 위험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을 보면서 계속 주식을 해야 될 때다. 하지만 비관론은 계속 얘기는 나올 거다. 그럴 때는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된다.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좋고요. 투자는 좁고 굵게 기준 제가 주도적 말씀드린 것들은 홀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 물가를 계속 보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GTC나 마이크론 관련 어닝이 나오면서 정말 좋은 얘기 많았죠. 요거는 제가 목요일 날 한국 반도체 시다 본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얘기 많이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반도체 시간이 이게 뭘 주고 오는 거야? 올해는 아닌데 하여튼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가 올랐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올라서 8만원대 살짝 단기로 걸리다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는 16, 17만원 잘 간다 말씀드리고 소부장 쪽에 지금 덜 오고 있고 우리나라 수급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차례는 온다 봐요.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엔비디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도 지금 잘 뜨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네. 자, 엔비디아가 제가 올해 1월달에 500불 돌파하면서 막 그냥 드사라에서 어쨌든 따블이 났습니다. 따블이 났기 때문에 추세가 괜찮지만 우리는 따블 났기 때문에 좀 팔아둔다. 지금 한 20% 정도를 한 900불 넘어 950불 정도 팔아서 나머지는 추세대로 밟고 있는 상황이고 그 팔았는 걸 뭐 사냐? 삼성전자를 샀는 거잖아요. 72,000원대. 요게 줄 거는 게 뭐냐면 미국은 어닝인 기준 FM이다 보니까 요게 2월 22일입니다. 그때 우리도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어닝이 잘 나올까? 그래 기다렸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마진율 70% 나오면서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그때 700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빵 뛰고 1000불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20일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볼 수 있는 거는 5월 20일쯤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때까지는 엔비디아 그 상황이나 저항상 보면서 실적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적 나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미리 올랐겠지. 얘들은 밖에서 발표가 안 되는가 봐. 3일 내내 빠졌거든요. 빠지고 실적 나오니까 뿅 실적대로 그대로 뛴 겁니다. FM이죠 미국은. 자, 마이크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도 뭐 어제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갭상승한 이거 우리나라는 뭐 수급 빠진다, 갭상승 위에 빠르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대가 뛰고 지금 목표가를 120불 뭐 막 200불도 막 부르더라고. 225불까지. 현재 110불이거든요. 어쨌든 반도체 시대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반도체 코스피는 항상 커플링 됐습니다.
십수년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이크론도 괜찮습니다. 110불 내에서 잘 버티고 진짜 반도체나 D램, HBM 쪽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다는데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주가도 목표가도 추세도 5월 실적 발표까지 다 좋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BOJ도 이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8년 만에 제로금리 탈출,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한 겁니다. 하지만 올려봐야 일본의 일본 금리 0.1%예요. 자, 우리나라는 3%대인데 일본은 계속 제로금리입니다. 0.1%가 올렸다 할 수도 없어. 그냥 금융정책이 정상화됐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일본도 잠깐 보여드릴까? 니케이가 신고가 또 났어요. 야, 지금 일본이 금리 올리면 엔고 되겠지. 엔화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살짝 멘붕이 온 거야. 근데 엔화가 일본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일본이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보다 못하긴 한데 이 금융은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뭐 수십 년간 눌려서 해외 여러 가지 자산도 넣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면이다 보니까 일본은 특이하게 보시는 게 맞고, 신고가 또 났어요. 금요일 날. 자, 4만 불 넘었다 했는데 4만 1,000불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 강세가 쉽게 안 온다. 그리고 다시 엔제가 왔다. 그리고 QE는 금리를 살짝 올렸다 해서 다시 QE 양적 완화 없애는 게 아니다. 계속 간다. 그 제가 올해는 쉽지 않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본의 총리가 올해 10월달 돼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 말 하고 있지만 올려야 올리는 겁니다. 올려야 올리는 거예요. 그때가 뭘지 제 생각은 여전히 올해도 니케이 금이 올라가고 엔저나 이쪽 금융 매크로가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미국과 같이 갑니다. 항상 미국은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미국하고 허락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이 보는 긍정적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수십 년 디플레 눌려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2%대를 가야 돼요. 그 2%대가 요번에 올랐는데 예전도 못 간 게 아닙니다. 올랐다 빠지고 했기 때문에 2%대 유지가 목표라서 단기로 올랐다 해서 그걸 확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금 인상도 올려줬고, 하지만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올리고 해봐야 물가 대비해서 실질 임금은 별로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오고 소비가 늘 때까지는 그냥 간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일본 증시 좋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볼 때 아까 말했던 미국 금리가 조금 이제 내린다 그러잖아. 작년 말은 이제 안 올린다 그랬고 이제부터는 야 내릴게. 6월부터 몇 번 내릴게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중국이든 유럽이든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약간 유동성 양세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미국의 기준 떨어지게 되면 이미 스위스는 전격으로 금리 먼저 인하했어요. 스위스 먼저 인하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같이 있는 BOE 얘는 브렉시트니까 영국은 따로잖아요. 영국은행은 그 다음에 22 유로존 쪽은 6월쯤에 내려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리가라도 뭐 얘기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국 금리가 이제 내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도 좋은 거죠. LTR 금리 막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달러 인덱스가 어제 104가 됐어. 100으로 가야 되는데 103, 102 되다가 다시 104가 됐네. 막 급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달러 인덱스는 뭐죠? 전 세계 기축통화 5개입니다. 캐나다 들어가거든요. 일본까지 포함해서. 걔들에 대비해서 달러가 어떠냐 보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 대해 강해지고 금리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달러 인덱스 요번에 단순화 올랐던 거는 스위스 내렸죠.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 다음에 영란은행 그 파운드죠. 그 다음에 22 유로화죠. 일본도 떨어졌다 했잖아요. 엔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다른 기축통화 대비해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셔야지 달러 인덱스가 크다 이래서 야, 안 좋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중국도 살짝 보겠습니다. 어쨌든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중국이 어쨌든 시진핑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외자가 실제로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게 부양책 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양회 통해서 보면 야, 쟤 독재 어마무지하네. 쉽게 안 끊겠네. 시진핑 더 야욕을 드러냈고, 요번에 그 푸틴도 러시아에서 그 종신직권 이게 정말 독재잖아요. 그냥 빌런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이 신냉전을 더 공고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을 기준으로 보면 양회도 끝나고 춘절 후에 반등을 줬잖아요. 1월달 빠졌던 부분 있잖아요. 1월달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지만 살짝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반등 후에 급 나가는 게 아니라 횡보에도 좋다 했습니다. 반등 후에 횡보도 괜찮아요.
추세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출렁거렸다 해서 중국도 너무 겁낼 건 없다. 이렇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이 참 힘을 내고 밸류업도 하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반도체 3전 좋아지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국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걔들도 반등 주는 흐름을 유지해주면 도움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저는 중국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나라 주식은 꼭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고 분명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항상 증시를 볼 때 한 2,50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민생 경기 봐봐. 장사에 다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인구도 막 소멸되고 부동산도 떨어지는데 무슨 주식이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랑 오래 하셨고 최소한 트위터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자, 민생 경기와 민생 경제 우리가 느끼는 주위에서 돈 쓰는 민생 경기와 또 특히 체감 내수 우리나라 내수는 완전히 달라요. 정신은 차별을 두셔야 됩니다. 2008년 서프라임 되었을 때 경기 망가지고 기업 망가지고 2000년 돌아가면 IMF 때 그렇게 망가져도 정신은 어땠죠? 더블씩 세 더블씩 올랐어요. 이 정신은 다릅니다. 물론 외국인 우리나라 뭐 장난친다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의 70%는 수출주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의 70%는 수출 주식입니다. 내수가 별로 없어요. 원래 내수주 뭐 은행이나 금융 같은 것도 있지만 농심 이런 것도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 비중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신은 달라요. 그래서 큰 흐름상 외국인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민생 경제가 나쁘다 해서 우리나라 정시가 나쁘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대중들이나 이쪽이 안 좋았을 때 정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주도 소규모 개방경제 특징상 주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수보다는 저는 종목,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을 많이 선호하셨잖아요. 일반 가계의 70%도 부동산입니다. 70% 부동산이에요. 그 중에서 주식도 실제로 많이 안 됩니다. 몇 프로 되지도 않아. 근데 우리를 그걸 가지고 닭금이 50조다 60조 막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면 좋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금융개혁 의지를 부동산은 보수적이다 주식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한참 3년 남았는 현 정부에서도 정시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AI 빅뱅 픽처에 한국 반도체 힘을 준다, 수출이 좋아진다, 뭐 금융을 해서 기업이든 뭐든 가치 투자자 좋아지는 그런 것도 그리고 있지만 이 정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빅머니 부동산 여전히 보수적이다. 부동산은 7년이나 10년 만에 사이클 오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 스몰머니 주식은 계속 등락해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방송 하나 찍은 거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것도 제가 링크 걸을 테니까 부동산 불황기에도 이거 해야 되는 주식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작년 그다음에 그 산타랠리 이번 2월달에 밸류업 하면서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고 기관도 참전을 하고 현 정부의 의지가 있는 정시 쪽에서는 상당히 좋다. 2024 한국 반도체도 돌아오면서 밸류업 정체가 우리나라 지수를 레벨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트도 좋아요. 이렇게 온천적이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반도체와 지금 밸류업 필수라지만 사실 저희 스타일은 안 맞기 때문에 그때 하나금융이랑 기아차 막 하다가 기아차만 지금 들고 있어요. 네, 지금 배당 잘 받고 살짝 빠져 있지만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고 워낙 이제 그 주주 친화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업체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저희가 엔비디아,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중기로 잘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엔비디아 살짝 팔았는 거를 7만 2천 원대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한비 반도체 뭐 주로 갖고 있는 대장주, 그 다음에 HPSP 살짝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수급 모멘텀 그 실적을 살리면서 자, 바이오도 우리가 지금 RT호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잘 드리겠지만 수급 위주의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는 로봇도 그렇게 보통 3개 정도를 중심으로 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업이 강제성이 없다. 채찍도 없고 당근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상 주는 것도 없고 벌 주는 것도 없다 했는데 어쨌든 세제를 건드렸잖아. 지난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자, 배당세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미국처럼 분리과세 추진할 수 있다. 사실 배당을 한다는 것은 장투를 키우는 거죠. 예전에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직장인들아 주택 마련 저축 20년, 10년짜리 있었는데 다 없어졌단 말이야. 이게 오랜만에 부활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워낙 단타를 많이 치니까 우리나라 어떤 개인 투자의 습성이긴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급하다 그랬습니다. 중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일단 그런 흐름이 정책적으로 좋고, 자사주를 소각할 때 기업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사주 소각하면 법인세도 감면해 줄 수 있다. 추진한다 그랬기 때문에 정책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엔비디아 젠슨 황제님께서 HBM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올랐고 8만 원 살짝 걸려 있고, 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랐다 해서 그 뒤에 중소형들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차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추후에 중소형주 따라온 흐름을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 경제, 정부도 바라고 기업도 바라고 우리 투자자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수출도 계속 우리가 10일마다 체크하면서 반도체가 가장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민생이 진짜 안 좋았다가 주식이 올라가고 거기서 돈이 돌고 기업과 근무하는 분들이 돈을 쓰면서 자산 효과 생기면서 또 내수로 가요. 솔직히 갑니다. 이거는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이클을 우리나라 21년 2세기에 들어와서 20년 넘게 겪었어요.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런 흐름을 좀 보시고 지금은 정시를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요까지 딱 찍고요. 제가 지금 대장주 꼭지 시그널, 요거는 제가 테슬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요건 두 번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방송 요걸로 마칠게요. 두 번째 뵙겠습니다.